자, 우리 국회법에는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지. 날개가 세 개가 있어. 못 날지. 한 개만 있고. 날개는 두 개야. 자, 3번, 4번. 요게 사업하는 거죠. 사업하는 내용이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 몇 개입니까? 3개. 최근 우리 기출문제 1번 문제 이게 나왔어.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묶인 그 3개잖아. 자, 계획사업을 한다는 건 방금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해봤죠? 이 계획사업이야. 계획사업. 우리가 계획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하면서요. 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해. 아시겠죠? 얘들도 다 지구단위 만들었어. 그럼 계획으로 할 때는 기환경을 미리 계획으로 짜서 난개발에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지요. 그래, 계획으로 할 때는 기환경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으로 짜서 난개발에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계획으로 안 하면은 모든 사업이 계획으로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가 있지. 자, 계획은 규모가 클 때 하는 거예요, 작을 때 하는 거예요? 얘는 규모가 클 때 하는 거잖아. 얘는 공익사업이라고 그랬죠. 개인사업이 아니에요. 나중에 강제 수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사업이 아닌 사업은 뭐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 말이죠. 계획사업이 아니면은 왜 허가를 받아? 허가권자 네가 좀 얘들 좀 검토 좀 해봐줘. 문제 있나 없나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개발행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면서 검토하는 기준이 뭐라고? 여기 기환경이야. 기환경. 이걸 검토해서 허가하는 게 개발행 허가입니다. 그럼 얘는 목적이 뭐다? 난개발 방지지. 자, 보세요. 우리 국토계획법은 얘든 몸통은 특광시군이야.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야. 근데 요 6개는 어떻게 한다고?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고, 이 지금부터 하는 건 그냥 특광시장 군수한테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럼 이쪽에는 행정청 누구만 나와야 돼? 특광시장 군수. 이쪽은 뭘 알아야 돼? 요 6개는 예방권자, 결정권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는 정리할 수 있어야지. 그럼 위반권자 뭐 하는데 거꾸로 들어가 봐. 위반권자가 뭐 하는데? 위반권자 누군지는 알죠? 그 위반권자가 뭐 해? 단지 만들고 시설사업 시행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결정권자는 뭐 하는데? 뭐 하긴? 얘들 다 결정하지. 얘들 결정하지. 나는 네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 손 들어봐. 솔직하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요 11일달 강의를 보세요. 에이 지금 내가 그래도 맹시 고3인데 초등학교 강의를 어떻게 봅니까?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제일 빠른 거라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국회법에 이런 거야 하고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었으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틀림없이 꼭 하셔야 돼. 지금 안 늦었어요. 나는 도대체 체계가 어쩌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뭔 체계를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체계가 안 썼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11일달 가기를 한번 보시면요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공부합니까? 허가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 아니냐 이거부터 잡아야죠. 허가 대상이면은 뭐를 받아요? 허가를 받죠. 누구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귀여운 대답만 할 거야. 귀여운 대답만.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아 이런 소리 하지 마 이제. 당연히 허가권자한테 받지 뭐. 안 허가권자한테 받겠나? 허가권자 누구예요 그러면? 무조건 특광시장 군수야. 그럼 허가를 받고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뭘 받아요? 중간검사 받지? 중간검사는 우리한테 상식이야. 뭐가 상식인데요? 허가를 받는 대상이 몇 개인데? 몇 개? 이걸 갖다가 빨리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건물 짓고 공작물 짓고 토토토 또 외우는 거야. 우리가 그쪽으로 몰려가는 자꾸 그 길을 찾아가요. 구석진 길을.
그러니까 그게 뭐 엄청나게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고 막 토토토 외우니까는 막 토토토 이러면서 막 토요일 되니까 막 차차차 생각나고 막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러고 막 에이 모르겠다 그냥 공부 안 되는데 막 토토토 가자 이러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제때 할 걸 해야 돼 할 걸. 우리는 개발인격화라는 건 공사하는 거 몇 개? 4개. 이 대답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네. 공사 안 하는 거 몇 개? 그렇지. 요렇게 정리를 하라니까. 공사하는 거 4개는 건물 짓고 땅 파는 거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요 4개는 나중에 중공사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공사 안 하는 거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거 요거는 중공사 안 받지? 얘기잖아. 그럼 중공사는 끝났지 뭐. 자, 그 다음에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면서 검토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방금 기준 하나 얘기했잖아. 허가권자 네가 뭘 검토해줘? 기환경. 응? 항상 희미한 거 이런 거 하지 마. 희미하게 우리 뺑대장 생기면 눈이 희미하게 뿌옇게 보여.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 나이가 들면 뺑대장이 생겨. 햇빛 많이 보고 이러면. 한 이틀만 하면 된대. 전 아직까지 뭐 수술할 때까지 정도는 아닌데 한 이틀만 하면 된다니까. 걷어내고 해야 돼.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누가 보여? 옥경이가 보여. 옥경. 맨날 옥경이. 자, 그 다음에 허가라는 절차 있지. 이제는 우리는 말이죠. 제가 요걸 딱 적었을 때 뭔가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떠오르더라도 뭔가 팍팍 떠올라야 돼. 아, 얘는 관리계획과 다르다고 공부했고 여기는 기환경을 검토해서 한다는 생각은 퍼뜩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개발행 허가 기준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야? 계획이죠. 우리 국회법은 날개가 2개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이 우선이잖아. 계획이 우선이잖아. 계획에 맞아야 돼. 근데 그 계획 이름이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뭐 기본계획이 맞아라. 뭐 물론 기본계획에도 뭐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정해놓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여기에 구체적으로 맞춰서 개발행 허가를 받는 거야. 여기에 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말은 얘들이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잖아. 용도지역에 안 맞으면 허가 안 나. 용도지구에 안 맞으면 허가 안 나. 용도구역에 안 맞으면 허가 안 나. 그런 뜻이라고. 뭐 말인지 알아요? 이런 데 맞아야 허가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계획사업이 진행하면 허가 안 나잖아. 그런데 이제는 이 관리계획뿐만이 아니고 이쪽 파트에서도 계획을 하나 짜잖아. 개발행 허가의 지침,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 계획 이름이 뭐다? 성장 관리계획이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맞아야 되고 성장 관리계획에도 맞아야 되고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고 기환경에도 문제가 없고 이게 기준이야. 그런데 계획이 안 맞으면 허가 안 나. 허가 안 나지. 계획에는 안 맞으면 허가 안 난다. 용도지역이 안 맞으면 허가 안 나. 그러나 기환경은 조건부로 허가가 됐잖아. 조건부 허가. 기위 위해 반경 하나 있었죠. 환경조 조경이 있었죠. 있었잖아. 조건부 허가. 조건 달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었지? 허가를 신청한 자. 오늘 우리 기출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 조건을 따라 허가할 때는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으라. 계획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지. 그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 계획사업 시행자. 계획사업 시행자. 아시겠죠?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와. 우리 기출 지문에 없었지만. 됐어요. 공공시설 귀속에 관해서는 누가 의견 들어? 공공시설 귀속. 관리층. 방금 제가 뭔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허가 기준 얘기한 거야. 요거는 그럼 기준은 면적은 커 작아? 계획사업은 컸지? 계획사업 일정 규모 이상이지? 요거는 미만이지? 공업적은 얼마 미만? 3만 미만이지? 보존 녹지는? 보존 녹지는? 5천 미만이지? 도시역은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나머지는 전부 얼마야? 1만 미만이지? 주거지역 얼마 미만? 상업지역 얼마 미만? 공업지역? 보존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만 미만. 전부 1만 미만이야. 그래, 공보 예외만 외우는 거야, 공보.
시골에는 관농자잖아. 관농자인데 자연환경 본지면 예외지. 얘는 얼마 미만? 농자는 얼마 미만? 3만 미만이지. 3만 미만에서 뭘로 정할 수도 있어? 조리로 정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하는 잔소리는 만 번을 들어도 지금 지나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또 이거 하니까는 또 이게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모르는 거야 지금. 못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럼 독서실에 앉아서 뭐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아까 얘기했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다가 중요하지도 않는 내가 그것만 보다가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네가 책임질래? 책임질게 내가. 내가 책임질게. 지금 내가 딱 봐서 아는 거 있잖아. 7월 달에 또 문제풀이 하면 또 바로 생각나. 걱정하지 마. 7월 달에 문제풀이 하면 바로 생각나고 7월 달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해야 돼.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다 복습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언제 복습할 거야? 그 지문 중에 내가 모르는 지문을 표시를 해. 그 계획을 계속 넘기봐.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모르네. 그 과정을 7, 8을 해야 돼. 그러면 또 안 본 거 잊어보면 어떡하거든. 9월 달에 하면 또 생각나. 모의고사 보면 마지막에 특강하면 또 생각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콕콕 잡아서 지금 내가 안 되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사실은. 왜? 시험에 안 다뤄지는 건 안 해요. 다뤄지기 때문에 하는데 단지 그게 빈도 차이야. 빈도 차이. 뭐 말인지 아시죠? 빈도 차이. 매년 출제되는 건 어쨌든 올해도 나온다고 보지만 그동안에 지금 뭐 30 몇 회 시험인데 그동안에 4번 나온 거하고 6번 나온 거하고 2번 나온 거하고 그게 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 거야. 예전에 계속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서 계속 또 나오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중에 내가 뭘 가져가지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여기 중에서 내가 모르는 걸 최소한도로 줄이겠다. 시험 칠 때까지는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을 최소한도로 줄이겠다. 이렇게 가야 시험에 합격하지. 자꾸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문제를 내가 뭐 유출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문제는 10월 29일 날 되면 제가 알아요. 그때는 29일 날 되면. 그때는 저 29일 날 저녁에 꿈속에서 가끔 보인다니 그러죠. 자, 박스 하나 보세요. 사적 개발행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 허가권자 누구요? 며칠이나 허가나 부르가를 내? 허가 기준 이렇게 있네.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은 기준에 적정하면 허가해야 된다라고 돼 있네. 근데 괄호 안에 기속 행위로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야만 한다는 성격을 갖는다.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가 기준은 좀 달라. 개발행위 기준은 주변 여건을 검토하는 거거든. 우리 판례에서는 재량적 행위로 보는 게 어떤 다수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세요. 또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 판례 내용까지 물어보지 않아. 면적이 적정해야 돼. 면적이. 자, 됐죠? 우리가 뭐 보전 녹지 시골에 자연환경 본 적 있죠? 요거는 5천이었죠. 시골에 자연환경 본 적. 그리고 도시 근처 1만 미만이죠. 뭐만 빼고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얼마 미만? 3만 미만.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은 얼마? 1만 미만. 그래 나중에 개발구역 가면요. 도시지역은 개발구역은 1만 이상이야. 도시지역은 공업지역만 얼마 이상이고 3만 이상이고. 그래서 용도지역을 도시하고 비도시로 나눠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배치되지 않을 거 맞지요?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거 맞지요? 2번, 3번 문끄세요. 2번, 3번이 계획이잖아. 4번, 5번 문끄세요. 요게 기환경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개발행위가 기준은 계획과 기환경인데 이런 말이죠. 계획과 기환경인데 계획은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요. 그러나 기환경은 조건부 허가가 돼요. 기환경은 조건부 허가가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또 뭐 개발행위가 제한이 나와버렸네. 허가 제한은 좀 이따 합시다. 밑에 4번 조건부 허가 있죠.
기위 환경적 조건. 조건을 따라서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조건 보고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 허가를 신청한 자. 여기 뭐 행위자 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은 이행보증금 얘기예요. 우리는 조건이 나오면 무슨 말이 당연히 따라 나오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보증금은 믿어서 못 믿어서 못 믿어서 그러면 공공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참 다행히도 이행보증금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거 안 물어봐. 항상 공공이 예치한다 그래서 틀렸다는 질문을 찾는 이런 행태가 자주 물어보니까 그런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 뒤에 이렇게 적어놨네.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총공사비 20%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20% 범위 안에서. 우리 지금 물어본 적은 없어. 그런데 우리 돈 예치하는 게요. 여기 이행보증금 나오죠. 나중에 정비법도 사업비 예치가 나와. 건축법의 안전관리 예치금 기억나요? 요 세 개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미관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그 돈으로 안전펜스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는 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사비 몇 프로? 1% 범위 1%. 그런데 우리 여기 이행보증금하고 정비법에 사업비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사업비잖아. 정비법에 사업비를 예치하는 거고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이런 조건을 공원을 네가 조성해 하는 조건을 달았어. 근데 안 하면 그것 돈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돈을 많이 예치하라고 하네. 공사비 몇 프로? 20% 이내에서. 우리 정비법도 20% 이내입니다. 정비법도 20% 이내, 둘 다 20%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우리 정비법이 20% 이내는 물어본 적이 있다. 단 밑줄 중간검사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자, 보증금이라는 게 뭐요? 돌려줄 뭐 문제가 없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데 언제 돌려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수되는 이런 각종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보건공사 끝날 때 같이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주택법에도 간선시설이라는 거 들어봤잖아. 전기, 뭐 수도가스 연결시켰잖아. 그것도 아파트 다 지으면 같이 다 해야 돼. 그래야지 걔들이 돼 입주를 하지. 수도가 들어와야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조건은 본공사가 끝날 때 같이 끝나야 된다. 그럼 본공사가 뭐 받았어?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건 같이 준공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돌려줘야지.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지체 없이 뭐 한다? 반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예치사유 해가지고 기굴발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어.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책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은 우리가 수업용 교재용으로 쓴 게 아니고 그저 개인적으로 그냥 보는 그런 용도로 쓴 거야. 수업 듣는 사람. 우리가 조건을 달면은 뭐 한다고?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는 결국은 조건을 다는 사유와 같이 조건이 뭐였어? 기환경이 조건이잖아. 기환경. 여기다가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런 게 있었잖아. 이런 게 조건이에요. 이런 게 조건. 그러면 기반 시설이 설치가 필요해. 그러면 뭐 한다고? 조건 달 수 있지. 조건 달 수 있으니까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기반 시설은 조건이잖아. 그다음에 위해 방지 있지. 위해 방지. 근데 위해 방지가 두 가지가 있어. 위해 방지가 토석을 발파하는 게 있고, 이거 순서대로 적을까? 토지를 굴착하는 게 있고, 토석을 발파하는 게 있어. 발파가 아니고 발파. 우리 시험에 이걸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는 거야. 요 두 개는 토지를 굴착하면 어떻게 돼? 굴착. 어떻게 됐어 방금? 방금 굴착했잖아. 굴착. 더 세게 해볼까? 세게 이거 나중에 내 물러줘야 돼. 더 세게 하면. 굴착하면. 그러면 토지를 굴착하면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붕괴되고 손괴될 거 아니야. 건축물, 공작물 붕괴, 손괴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위해 방지를 하라고. 또 토석을 발파하잖아.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막 이게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죠? 산을 막 파잖아. 그럼 뭐가 날라와, 안 날라와? 뭐가 날라와? 돌이 날라와, 돌이. 돌이 날라와. 돌이 막 벽돌이 막 날라오지. 그럼 위험해요, 안 위험해? 그래서 막 날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방지하라는 거야. 요 뒤에는 토지굴착하면 붕괴되고 손괴되지. 토석을 발파하면은 뭔가가 날라오지. 이거 뒤에는 중요하지 않는데 원인만 기억하라는 거야. 그럼 방금 한 얘기는 뭐냐? 원인을 외우자는 거야. 원인을 이거예요, 이거. 위에 방지가 두 개가 있다고. 굴착하고 뭐하고 발파. 굴착, 발파 이게 이해가 되면 돼요. 뭐 기억 안 나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이야. 토석을 운반하는 뭐가 다닌다고? 차량. 우리 공사 현장에 덤프 트럭이 모래를 싣고 돌아다니는 차량 보셨어요? 덤프 트럭. 그게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그런 거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뭐 공사 현장 가보면 온 동네가 뿌옇잖아. 황토색으로 변하잖아. 온 동네가. 그거 말하는 거야.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이 통행할 때. 특히 비가 오고 할 때는 이게 막 차가 다니면서 온 도로로 다 더럽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사 현장에 보면은 차가 트럭이 나올 때 발통을 씻는 그 장치가 있어요. 물을 쫙 뿌려가지고 씻고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량 통행. 토석 운반이요? 중목 운반이요? 토석 운반하는 차가 문제가 있어? 중목을 운반하는 차량이 문제가 있어? 토석이잖아. 또 모의고사 보면 중목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 아니 기굴발 차 이렇게 외우는데 차가 나오는데 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 토석이 문제였네. 토석이. 그러니까 우리 실금 공부하고 답은 못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뭐라 봐야 돼? 환경이죠, 환경. 환경 오염 방지는 대책을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기반 시설하고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다섯 번째가 조경이야. 비탈면을 깎아내죠. 형질 변경 토석 채취하죠. 여기는 어디다 하는 거야? 비탈면에 형질 변경 토석 채취하잖아. 하면은 여기 이제 가만 놔두면 산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어? 조경. 그래서 크게 우리가 지금 이행보장 외치하는 사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외우려고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뭐 이거 잘 해놨잖아요. 외워보 그대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그 다음에 조경 이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해 방지가 두 개잖아. 굴착, 발파. 아시겠죠? 토지 굴착, 토석 발파. 자, 환경오염 방지는 한 개죠.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 그리고 마지막에 뭐 비탈면을 깎아냈을 때 조경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우리가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됐죠? 5번에 보세요. 인허가 의제. 다른 법률상 인허가 의제된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많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의제되는 것이 많다. 우리 순서 한 번만 챙기자. 한 번만. 그 뒤에 나오는 게 우리 건축법에 무슨 허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우리 주택법에 요 관계 정도는 기억하세요. 개발행 허가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가 예스요. 우리가 뭐 예스 마담이가 무조건 예스하게. 이렇게는 안 된다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얘들이 의제되는 거지. 건축허가 받으면 얘가 의제되는 거지. 개발행 허가 받는데 이게 의제되는 게 아니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얘한테
서류 집어넣고 얘는 얘들 만나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나는 얘가 없으면 완전 건축법 얘기야. 그러면 얘한테 서류 집어넣고 얘가 얘 만나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물론 여기 앞에도 많이 있다니까. 의제되는 되는 게. 그러면 나는 얘한테 뭐 서류 집어넣고 얘는 얘들 만나서 뭐 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봅시다. 혹시 기억나는가요? 우리 건축허가권자가 만약 얘들 만났잖아. 그럼 얘들은 얘한테 며칠이나 여긴 제시해야 돼? 15일. 정비법은 30일. 나머지는 몰라도 돼. 그럼 얘 보세요. 얘가 얘들 만났잖아. 그럼 얘들은 얘한테 며칠이나 여긴 제시해야 돼? 얘는 여기에 들어가, 기타에 들어가. 얘는 건축법이야. 얘는 정비법이야. 얘는 무슨 법이야? 국회법이잖아. 여기에 들어가, 기타에 들어가. 그러면 이 얘들은 얘한테 며칠이나 여긴 제시해야 돼? 20일이나 여긴 제시해야지.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조치돼 있죠? 위반시 조치. 요거는 우리 공법의 공식이라고 그랬죠? 저 우리 공법에 허가받으라고 그랬잖아.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우리 공법에 인가받으라고 그랬잖아. 우리 공법에 승인받으라고 그랬잖아. 다 공식입니다. 허가니까 승인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했죠? 그럼 무슨 명령 나와? 무슨 명령? 원상회복. 원상회복시켜라 명령 나온다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을 안 하죠? 그럼 뭐해? 행정대집행법에서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행정대집행을 하죠. 계고하고 통지하고 대집행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중에 비용 청구하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공식이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놨죠. 그럼 나중에 비용 꼭 청구할 필요 없잖아. 그 돈을 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다른 법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인 경우가 뭐 안 받고 하면은 3년 3천 만에 돼 있네. 넘어갑니다. 자, 우리 허가 받는 게 6개가 있죠. 그 6개 반드시 기억하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 요 4개는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건 공사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우리 개발인 결과는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되지. 도시적만 적용돼. 모든 지역에 다 적용돼. 다 적용하는 거잖아. 그런데 물건을 쌓아놓는 건 모든 지역이에요? 녹관자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녹관자. 농림지역 없다는 것 특히 주의를 하세요. 농림지역 없어. 녹관자가 대상이다. 녹관자에서는 물건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라? 한숨 푹 자라 이 말이죠. 몇 개월 이상 자? 1개월 이상. 그것도 울타리 아니다. 울타리 바퀴다. 울타리 바퀴. 1개월 이상을 가끔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뭐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건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토지 분할만 보면 점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 정도 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점이 뭔가? 건축법 몇 조? 57조 1항에 미달하도록 분할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는다는 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가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가요? 없는 거. 있는 건 건축법 몇 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몇 조? 오늘도 건축법 57조 1항 한 10번 정도 얘기했죠. 그 하나밖에 안 물어본다니까 내가. 다른 건 안 물어본다고. 다른 건.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 57조 1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건축물이 있잖아. 지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자꾸 잘라내면 토지를 분할하면 대지로서 회용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면적을 딱 정해놨어. 건축조례로.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에서 정하더라? 60 이상. 상업공업은 얼마 이상에서 정하더라? 150 이상. 녹지정은 얼마 이상에서 정하더라? 200 이상. 주상공록이 아닌 지역은
60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세요. 건축물이 있는 땅은 어쨌든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도록 분할 못하게 건축법에서 막아놨어. 그게 57조 1항이야. 근데 지금 현재 건물이 없잖아. 건물이 없는 토지는 분할할 수 있어. 그 57조항에 미달하도록. 그러나 개발행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 못 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두 번째 점이라고. 우리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죠.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이럴 때는 뭐 한다? 허가를 받아야 돼. 거기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건축물 있는 대지는 제외 맞아. 근데 그게 거기만 걸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안 받고 행하는 너비면 얼마? 5m 이하. 두 가지 기억하세요. 면적은 건축법 57조 1항에 뭐 할 때? 미달할 때 허가 받는 거고, 너비는 얼마 이하? 5m 이하일 때 허가 받는 거고,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라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지요? 또 보니까 모르네. 그럼 표시해야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죠. 딱 보면 안다. 밑에 창고에 뭐라 적어놨어? 아주 중요한 말을 적어놨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돼 있죠. 않다. 기출 가장 많이 된 지문 중 하나임 돼 있잖아.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획사업을 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계획사업을 하면 난개발이 안 일어난다니까. 계획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 밑에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허가를 받지 않는 첫 번째, 재해복구 재난수습 있죠? 밑줄 그어야죠.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동그라미, 응급조치는 경미하다, 경미하지 않다? 경미하지 않지. 경미하지 않은데 왜 허가를 안 받아? 응급조치니까. 급하잖아. 재해복구 재난수습. 그래서 요 놈은 유일입니다. 유일하게 사후 1개월 이내 나중에 뭐 해야 돼? 얘는 신고해야 돼. 신고. 아시겠죠?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신고해? 그렇지. 갑자기 내 몸이 확 나아지는 것 같다. 특광시장 군사 한번 들으니까 힘이 난다. 여러분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몰라. 응급조치. 요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2번은 동그라미 2번까지 놔둡시다. 놔두고 3번에 부터가 이제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요게 경미한 거거든. 경미한 거. 지금부터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경우예요. 자, 그럼 건축물의 건축은 경미하지 않는 응급조치하고 경미한 거하고 두 가지로 우리 기억하자 이 말이죠. 경미한 건 뭔가요? 건축법 얘기가 나왔네. 건축법하고 국계법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국계법은 개발인가가 받지만 건축은 건축가 받잖아. 근데 건축법에는 건물 지을 때 허가를 받고 하는 게 맞지만 경미한 건 뭐였어요? 신고했잖아. 그런데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죠? 허가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면은 경미한 거 신고받는데 신고도 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건물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건축법 자체를 적용 안 하는 건물 있잖아. 문화재 기억나시죠?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건 당연히 허가 신고 필요 없겠지. 두 번째, 걔들이 아니라면 개집이라고 그랬잖아. 개집, 도거저 하우스 기억나요?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억해야 돼?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과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가설 건축물도 허가 받는 게 있고 신고하는 게 있잖아. 건축허가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대상도 신고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게 안 받는다. 할 수 있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건축물 두 개 잡습니다. 건축물 두 개, 개발행 허가 안 받는가 하면 이제 생각나야 돼. 첫 번째 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두 번째, 건축법에서 허가도 신고도 필요가 없는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있죠. 공작물을 뭐를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공작물을 뭐를 공작물이라고 그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렇게 나와.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그렇게 나오면 그게 공작물이야. 근데 공작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작물 허가 안 받는 거 한 개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농림업용이 있고 뭐가 있어? 육상에 어류양식장. 어류양식장 아시겠죠? 어류양식장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육상의 어류양식장을 만들 목적은 무조건 허가를 받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허가 안 받죠. 농사는 어디 짓는데? 주상공 빼고는 다 농사 짓지. 녹화농기는 다 농사 짓잖아.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비닐하우스 함부로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빼고 녹관농이죠. 녹관농. 아까 녹관농하고 왼쪽 페이지 녹관자하고 두 개를 어떻게든 만나게 한번 해보세요. 두 개가 만나야 돼. 그래서 비교가 돼야 돼. 녹관자는 뭐지? 개발행 허가를 물건을 쌓아둘 때 개발행 허가를 받는 게 녹관자고 녹관농은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녹관농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공작물까지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의 문제인데요. 토지 형질 변경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이죠. 우리 책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안 나와 있는데 그 경작 목적은 꼭 알아야 돼. 그럼 옆에 적으세요.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빈 공간이 공간 좀 있는데 적어. 공간 좀 있는 데다가 경작 목적은 안 적는데 경작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죠. 그 대통령령 내용 중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뭐 하나 기억하자. 대통령령 중에 아무것도 몰라도 뭐는 하나 기억하자. 지목이 바뀌면 돼, 안 돼? 지목이 바뀌면 안 되잖아. 지목이 바뀌면 안 되는데 뭐는 바뀌어도 뭐 각 사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전 답가는 괜찮다고 그랬죠. 전 답간 변경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적어볼까? 옹벽 설치 있죠. 옹벽 설치. 옹벽 설치. 옹벽을 설치하면은 이때는 함부로 설치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예요? 2m 이상이죠. 2m 이상의 절토를 한다, 성토한다. 2m 이상의 절토, 성토이죠. 자,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경작 목적은 허가를 안 받는다. 일단 우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런데 경작 목적 중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지목이 바뀌면 받아야 돼. 지목. 그런데 뭐 사이는 괜찮아? 전답 사이는 괜찮아. 두 번째, 옹벽 설치하면 받아야 돼. 세 번째, 2m 이상의 절토를 하거나 성토를 하면 받아야 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형질 변경 그렇게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A, B번까지 우리가 불러서 시켜서 기억하면 됩니다. A가 뭐요? 조성이 완료된 기준 대지죠. 조성이 끝났잖아. 대지를 다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건물을 짓죠. 건물 지으면은 공작물 설치하면 또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기존 대지라도 허가를 받는 게 있죠. 절토, 성토. 기존 대지에서도 절토를 사거나 성토를 하게 되면 허가받은 내용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가 공익성 필요로 직접 하죠. 공익성 필요로 직접 한다. 이럴 때는 안 받는다. 자, 그 경작 목적에다가 A, B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은 허가를 안 받는 게 5개가 있었죠. 1번은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죠. 자, 2번, 3번, 4번이죠. B, C, D죠. B, C, D. 요거를 묶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3개를 묶어서 왜 허가 안 받는다고 했어? 국가 땅이네 그래. 국가 땅. 우리가 그저께 했으니까 좀 도움이 되죠. 그저께 국가 땅 이거 했잖아.
국가 땅. 자,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죠. 행정재산에 뭐가 있었어? 공용, 공공용. 공용, 공공용 재산. 가장 대표적인 게 공용, 공공용이야. 뭐 보존재산이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행정상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 땅이네, 허가 안 받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되죠. 용도가 폐지된 무슨 재산이 돼? 일반 재산이 되죠. 일반 재산은 매각되지. 교환양력. 그러면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되어도 분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일반 재산 팔아먹으려고 분할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행정재산 용도 폐지. 누구 땅이요? 국가 땅. 일반 재산을 매각. 일반 재산 누구 땅이야? 국가 땅.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일부가 도시공 계획시설이죠. 도시공 계획시설은 중요한 공익시설 맞죠? 공익시설인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관리계획은 뭐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해? 지역도면. 그래서 시설이 지역도면까지 고시가 되었다. 그러면은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다. BCD. 뭐 5번은 마지막 2번은 우리 시험에서 뭐 그다음 뭐 물어보고 그러진 않는데 우리가 허가를 토지 분할할 때 허가받는 기준이 두 개잖아. 너비는 5m 이하죠. 근데 이미 5m 이하로 분할되어 버렸죠. 면적은 건축부 57조 1항이죠. 그런데 건축부 57조랑이 미달할 때 허가받거든. 그래서 이상이면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상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죠. 우리는 개발행 허가에서 지금 무엇을 공부하셨어요? 허가 대상이 뭔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뭔지. 어쨌든 그게 가장 기본으로 된 상태에서 우리 아까 뭐 했어? 기준 했죠? 절차 얘기는 뭐 안 했지만 절차 얘기는 한 개만 계속 했네. 조건 달 때는 뭐 의견 드려야 된다는 거. 의견. 어쨌든 개발행 허가 절차도 의협심이야. 개발행 절차도 의협심이야. 의협심인데 이 의협심을 하면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관리계획도 의협심이잖아. 근데 관리계획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야. 관리계획에는 주민의 의견, 지방의회 의견 들었죠? 여기는 그런 의견 나오면 안 돼. 아까 조건 달 때는 허가 신청한 자. 계획사비 우선이니까 사업시행자 의견. 공공시설 귀속에 관해서는 관리청 의견. 그 세 가지. 협의 아까 요청받은 자 며칠이나 의견 제시했어? 개발행 허가권자가 협의하잖아. 며칠이나 의견 제시했어? 응? 찍어봐. 1번, 2번, 3번. 이거 안 지웠으니까 이제 지금 대답이 나오는 거야. 위치를 안 바꿨으니까. 그죠? 했잖아, 협의. 심의는 말 나온 김에 심의하고 넘어가죠. 혹시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심의는 하는 거예요. 본래는 개발행 허가할 때는 3개만 하는 거야. 3개만 심의했잖아. 3개만. 3가지만 했잖아. 부피, 토속 채취. 부피가 얼마 이상? 3만 이상 토속 채취. 요건 했죠. 3개 중에 1개만 기억하자고. 부피 얼마? 3만 이상인 토속 채취. 요거는 심의했거든. 근데 얘도 심의 안 하는 경우 있었지. 뭐가 수립됐어? 지구단지 계획 또는 뭐 성장 관리 방안, 성장 관리 계획 아시겠죠? 이런 계획이 수립됐다면 안 한다. 그게 뭐 뒤에 그 앞에 뒤에 또 내용이 다 나오네. 뒤에 또 볼 시간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5번을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개발행 허가를 마무리를 지어야죠.